안녕하세요. 컬퍼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플 그리고 도지코인 대국이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번 영상에서 조금 이제 뭐 의구심 혹은 뭐 의문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구독자님이 계십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리플사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사용이 확대되면 XRP의 확장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은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Clarity 그 법안에 대해서 코인베이스가 또 거부를 했거든요. 이러다 통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은 조금씩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뭐 지금 코인을 사라 마라가 아니고요. 조금 큰 관점, 빅픽처를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욕심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많이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종종 그 디테일한 설명을 조금 생략하는 경우도 실은 있어요. 이거 다음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발췌를 하면 이거 맞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양한 그 관점이라는 게 실은 존재합니다. 투자자로서의 자기만의 뚝심과 관점은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저는 이건 당연히 필수라고 보고요. 그 관점은 당연히 다르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 의견, 제 관점이 정답이라고 무조건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견도 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뭐 지금 방구석 유튜버뿐만이 아니고 뭐 워런 버핏, 뭐 저기 뭐 레이 달리오, 뭐 억만장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 참고입니다. 본인만의 관점을 갖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실은 투자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시거나 의문점 당연히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직접 이걸 찾아보시는 게 그 효과적인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AI들 잘 나와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시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더 좋은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리플이 이런 거죠. XRP가 원래 있는데 굳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냐.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잘게 쪼개서 이 뭐 기능 저 기능 하나하나씩 떼놓고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빅픽처로 보면 왜 저걸 출시했냐. 리플 생태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생태계에 엔진을 하나 추가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장기 혹은 단기적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왜 굳이 이제 했냐. 근데 리플은요. 실은 그 아시죠? 스텔라 만든 그 제프 맥칼렙입니까? 그 친구랑 원래는 그 공동 설립을 했다가 그 스텔라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철학이 달라서 그래요. 뭐가 옳다 그르다는 아닙니다. 리플은 규제 친화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은행들을 파고 든 거죠. 근데 스텔라는 그러니까 약간 탈중앙화, 좀 더 이제 그 뭐 은행 규제보다는 뭐 개발도상국이나 개인의 자유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좀 갈라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리플의 장점이 그 규제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RLUSD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됐다면 리플은 제도권 금융, 뉴욕의 금융 서비스국이죠. 여기 규제를 이미 통과를 한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규제가 애매하면 이거 쓰겠습니까? 리플도 뭐 소송만 5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걸로 실은 굉장히 큰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이쪽으로 방향을 완벽하게 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을 그 규제 친화로 뚫어내겠다. 이게 이제 리플입니다. 그러면서 리플 기업 전체 신뢰도를 높여서 XRP 가격도 뭐 보니까 시총 4위를 탈환했었다. 근데 이게 이제 생태계 확장의 기대감이라는 표현이 쓰죠. 생태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플이 뭐 하는 회사냐? 물어보면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그 송금 회사 아니야? 결제 회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 2년 3년간 정말 뭐 알토란 같은 회사를 싹 다 그냥 이렇게 사버렸죠. 헐값에 다 인수를 했어요. 뭘 꿈꾸냐? 금융 인프라, 다른 말로 금융 백화점을 꿈꿔요. 디지털 금융이 되겠죠. 수탁하는 회사, 그 다음에 저기 RL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은 어마어마합니다. CBDC, 브릿지 커런시 하는 거예요. CBDC 근데 지금 뭐 나오지도 않았죠. 근데
사실 뭐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들과 이 CBDC 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뭐 5년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자산 토큰화, 뭐 대출, 스테이킹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구축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당연히 나중에 IPO 할 겁니다. 단 XRP가 담당하던 브릿지 커런시 역할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 RLUSD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XRP 이거 꼭 필요하니? 왜냐하면 XRP는 가격 변동폭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당연히 이게 이제 긍정적이다.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 본인께서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RLUSD는 안전한 정거적 역할을 한다. 뭐냐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은행이나 이제 기업들, 우리 구독자님 같은 분들이 모르겠지만 그냥 코인의 기억자도 싫어하는 기업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지금 뭐 XRP를 중간에 나 모른다고 해도 그냥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유동성을 끌어올려고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해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대항마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보관하고 결제를 할 수가 있죠. 결제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XRP는 뭐냐? 글로벌 고속도로죠. 그러니까 지금 리플망을 얘기하는데, 다른 이제 국가 통화 코인을 교환할 때 가장 빠르고 저렴한 최종 결제의 자산은 여전히 XRP로 쓰이는 거예요. 다른 토큰, 다른 화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최종적인 거. 그 다음에 RLUSD가 리플망에서의 사용자를 늘리면 이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플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행 수수료 누가 다 가져간다고요? 리플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유동성 공급에 결국은 XRP가 쓰인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많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빠르고 이제 뭐 속도도 빠르고 훨씬 더 저렴한 수수료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최종 결제 내역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망 레이어 1에다가 결국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XRP는 이 최종 그 거래하는데 쓰이는 그 이제 고속도로로 그 버스 전용차로처럼 슈퍼차 전용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XRP를 썼을 때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왜 시너지가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리플 생태계로 들어온 막대한 자금이 결국 뭘 씁니까? XRP 기반의 디파이를 쓰고요. 스테이킹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실제 사용량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아직은 뭐 초창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핵심 뭐냐면요. 초기에 고속도로가 딱 깔리는데 통행량을, 자동차 차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통행량이 커져야 그 주변에 이제 도로변에 광고판도 세워서 돈도 벌 수 있고 휴게소도 생기고 지나갈 때마다 뭐 받습니까? 통행료 수수료 받잖아요. 이게 그만큼 핵심인 거예요. 일단 통행량을 이제 끌어와야 된다. 반면에 고속도로를 딱 냈는데 차가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입니까? 그 지어놓은 그 비용도 당연히 그 복구가 안 되겠죠. 초기에는 물량 공세를 해서라도 사용자들을 어떻게든 유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럭인이라고 하는데 묶어 넣는 거예요. 요거는 모든 플랫폼에 이제 그 필수 어떤 코스라 보시면 돼요. 실은 일론 머스크도 이 전략을 제가 볼 때는 조용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죠? 일론 머스크 그 4월 달에 엑스머니를 출시하겠다. 뭐 이자를 6%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6% 이자를 준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거 경쟁하는 구도 아닙니까? 코인베이스도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6%를 준다고 하는 걸까요? 엑스머니에서 지금 뭘 할 수 있냐? 이제 그 사람 간의 이제 송금, 또 은행 예금, 데비카드, 이제 그 체크카드 사용하고 이제 비자 카드랑 허가받은 자회사 협력해서 미국 무려 40개 주에서 현금 환급 보상, 뭐 리워드도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 뭐 은행 업무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은행 차리겠다 지금 거의 뭐 비슷한 용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일단 초창기는 이거 지금 코인 지갑을 이렇게 연동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벤모라고 하는 앱과 좀 유사한 법정화폐, 그러니까 달러만 우리 처음엔 취급할 거야.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법정 화폐 전용 앱일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모든 종류의 코인과 토큰과 화폐를 다 받을까요? 전 후자 같거든요. 엑스머니가 제안을 했던 6%의 수익률은 은행 예적금이랑 바로 이제 그 상충 관계가 있는 거죠. 머니마켓 펀드 마찬가지죠. 머니마켓 펀드 여기 돈 파킹해 놓으면 이자 주는 데 아닙니까? 지금 이 6%는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예요. 이러면 규제 당국의 심사를 당연히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생각 없이 그걸 한 게 아니고요. 이제 크로스 리버 뱅크, 미국에 있는 은행과 제휴를 맺었어요. 아까 그 비자 카드도 제휴를 맺었잖아요. 은행과 제휴를 받아서 규제를 회피하고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파킹 통장, 뭐 예금, 송금, 데비트 카드 이게 다 은행입니다. 은행과 제휴를 하지 않으면 실은 이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미국의 더군다나 40개 주에서 이미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바가 있죠. 이게 지금 저는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클래리티 법이 지금 뭐 법이 확정됐습니까? 법안 확정이 아직 안 나서 아직 규제가 애매한 시점에 초기에 6% 이자를 줘서 지금 뭐 한다는 얘기냐면 사람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돈을 쭉 이제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락인 시키겠다. 이것을 위해서 실은 초반에 손해도 내가 감수하겠다. 저는 이게 결국은 이제 뒤에 얘기 드리지만 일론 머스크의 큰 제국을 건설하는 밑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 쿠팡 뭐 이런 데 있죠. 초기에 뭐 하면 그냥 다 무료잖아요. 뭐 심지어 막 돈을 줍니다. 뿌립니다. 10,000원, 20,000원 쿠폰 주죠. 그거 왜 그럴까요? 초창기에 손해를 봐서라도 사람을 한번 맛을 보게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집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데 이거 네가 안 쓰고 배길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익숙하게 시켜놔서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을 플랫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거예요. 근데 6% 이자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거 불가능하다 보여요. 이거 초창기 프로모션 한다라고 봅니다. 나중에는 예를 들면 뭐 $5,000 이상 쓰면 6%그 이상분에만 6%를 주거나 아니면 기간별로 딱 한정해서 초기 몇 개월만 6% 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결국 시장 금리 위주로 이제 좀 줄어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그 엑스머니 트위터로 돈을 싹 다 유입을 시킨 다음에 이걸로 이제 결국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카드 뭐 쓴다면서요. 신용카드 아니면 이제 크리에이터한테 팁 주죠. 뭐 나중에 주식이다 뭐 코인이다 거래 이제 외부 또 거래소 연동해서 거래 수수료 받아가겠죠. 그 다음에 뭐 XAI랑도 지금 이제 연동이 되거든요. AI 광고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평단가를 다 뛰어넘을 거예요. 우리의 취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AI 광고까지도 지금 엑스머니 유입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이제 망이죠. 무조건 뭐부터 늘려야 된다고요? 통행량을 늘려야죠. 그 위에다 뭘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이후에 초반에는 적자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익이 폭발하는 구조를 지금 이제 꿈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얘기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 엑스머니 결제 서비스 진척 속에서 지금 누굴 한 명 뽑았는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크립토 핵 인사 개발자라 보시면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이고 이제 벤지 테일러라는 사람이 예전에 보니까 그 에이브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블록체인 이거 이제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역할이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트위터에서만 지금 X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XAI와 스페이스X까지 뭘 한다고요? 다 연계를 시켜놓은 거예요. XAI, 엑스머니, 스페이스X, 테슬라는 뭐 전부 통합은 어렵겠지만 일부 부서라도 저는 결국 통합을 시킬 것으로 내다 봅니다. 그의 지갑이나 이제 그 탈중앙화, 디파이 금융,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에서의 경력은 X가 미국 전역에서 뭐 결제, 은행 예금, 직불카드, 캐시백을 제공하는 엑스머니 출시가 누가 봐요? 이거 노골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코인베이스 잘 아시다시피 개정됐던 그 시장구조법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작년 한 해 코인베이스에서 USDC 매출로 이미 2조 원을 번 바가 있습니다. 2조 원이 전체 이 매출의 20%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이대로 은행에 유리하게 통과가 되면 이 2조 원의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코인베이스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좀 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그 유탄을 맞을 수 있다면 서클 있죠. 서클은 사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진 않아요. 서클은 뭐 지금 고객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거랑 관계가 없지만 사람들이 USDC 이거 들고 있어봤자 소용없네. 이자도 안 주네. 이러면 나중에 뭐야 차라리 미국 국채나 저 MMF 펀드 집어넣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굳이 USDC 내가 이거 지금 들고 있을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피해가 뭐 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 여쭤보셨던 분의 이제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리면 저는 클래리티 법이 지금 통과될 확률을 여전히 70%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단 관건이 있어요. 미국 상원 은행위에서 지금 마크업이 지금 이제 통과가 되냐마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 마크업이 4월 중순 또는 4월 말을 넘기면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 시간표가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월 중순에서 말 미국 상원을 마크업을 통과를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제가 볼 때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현재까지는 저는 통과를 할 확률을 좀 더 높게 봅니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될 확률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희박하지만 저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JP모건이 또 뭐 목리를 부려서 이렇게 그냥 막아버리면 에이 그냥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통과 안 되면 탈출을 하실 건가요? 저는 시장구조법 통과가 설령 올해 안 된다라고 해도 이 대세는 저는 막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투자에서 뭐 뉴스 중요하죠. 매크로, 거시경제 중요한데요. 또 역사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피터 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기 예전에 그 뭡니까? 페이팔 뭐 공동 창업이라 봐야죠. 일론 머스크 반대로 베팅하지 말라. 저는 반대로 베팅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큰 혁신으로 말을 대체해도 저는 맞다고 봐요. 큰 혁신, 그러니까 혁명이 되겠죠. 그것을 반대로 베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세기 초만 해도요. 그 포드가 만든 자동차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미 역사지 않습니까? 그때 자동차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장난 아니게 로비를 벌였습니다. 제일 크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철도협회. 아니, 철도 지금 엄청난 자금 해서 깔아놨는데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반대가 엄청나게 격했던 것이 마차협회입니다. 마차. 이제 그 마부들. 이 사람들이 어떤 법까지 로비해서 영국에서 당시 뭐 패권은 영국이었죠. 영국에서 실제 이런 법이 만들어졌던 적이 있어요. 자동차는 절대 마차의 속도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말도 못하게 자동차를 짓밟았던 거죠. 최초로 전화기가 나왔을 때 이것을 제일 크게 쌍수를 들고 로비하고 반대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웨스턴 유니언입니다. 우린 지금 뭐 송금 회사 아니야라고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전보 회사였습니다. 전보를 지금 붙여야 되는데 전화기가 나와? 이거는 뭐 생태계 파괴자가 되는 거죠. 최초로 TV가 나왔을 때 쌍수를 들고 반대했던 것이 라디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제작소입니다. 왜? 집에서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TV 보면 돈 내고 영화 보러 이거 나오겠어? 엄청나게 정치인들에게도 이때도 로비를 했어요. 여지가 됐을까요? 뭐 가장 근접한 또 사례는 우버, 뭐 그랩 이런 차량 공유 업체였죠. 당연히 택시협회, 버스협회가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뭐 이제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 은행에서의 반발은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JP모건은 기존 기득권 대비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리고 치밀해요. JP모건은 크립토라고 하는 것을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았습니다. 무려 2015년 블록체인 전담 부서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JP모건은 이때부터
저기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다음에 뭐 프라이빗 체인 같은 거 연구했었고요. R3라고 했던 그 컨소시엄에도 이미 참여를 했었어요. 기술은 선점을 해 놓고 지금 10년 넘게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규제가 본인들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집요함이 있었던 거예요. JP모건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보시면 뭐 종필이 형이라고 우리가 웃고 있지만 그렇게 만만한 그런 기득권이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이 그리고 통과가 이제 되면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가장 큰 수혜자가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제민이 맞는데요. 제가 볼 때 훨씬 더 큰 수혜자는 JP모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만 너무 이자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JP모건은 이자 스테이블 코인 콱 찌그러뜨려 놓고 지금 뭐 하냐면요. 예금 토큰 이것도 몇 년간 준비를 이미 다 끝냈어요. 이게 뭐냐면 예금 토큰으로 해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거. 예금을 뺏기긴 왜 뺏깁니까? 이걸로 해서 니들이 원하는 이자 내가 이걸로 전자로 줄 수 있어. 수탁 야, 나한테 맡겨야지. 은행도 코인베이스를 믿을 거야. 은행을 믿을 거야. RWA.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동화할 수 없었던 판매가 불가능했던 비유동성 자산도 뭐 부동산이 됐건 이제 안 팔리는 뭐 프리 IPO 하기 전에 주식들 이런 거 이제 판매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판매 지금 뭐 모건 스탠리로 신청했죠. 담보대출, 그다음 비트코인 뭐 구조화 채권들 엄청난 실은 시장 파이를 기존 금융권에 코인을 그냥 얹어서 싹 다 가져가겠다라는 게 대형 은행들의 플랜이에요. 빅픽처예요. 저는 그래서 절충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4월 말까지 이거 마크업 통과 안 되면 다 무산되는 겁니다.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립토 이 산업에서는 그래도 우리 이제 제도권에 편입했다. 요런 어떤 그 명분. 근데 제가 볼 때 실익은 대형 은행들 서비스 이거 다 독점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JP모건과 같은 큰 안방마님에게 이건 제가 볼 때 유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코인베이스가 뭐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서클 코인베이스 장기적으로 크게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지만 이제 그 기득권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2월 달에 스페이스X에서 XAI 그 지분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뭐 이거 뭐 인수했다기보다는 이제 뭐 어느 정도 통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스페이스X에서 IPO 할 때 몸값을 올리려고 우리 시너지 있는 거야. 몸값 그래서 좀 더 쳐줘야 된다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향후에 저는 스페이스X가 이제 트위터 X죠. 뉴럴링크, 뭐 테슬라, 뭐 예를 들면 그 옵티머스 그런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부서 같은 데를 하나의 그 어떤 통합 제국까지도 저는 통합을 시킬 것으로 이건 뭐 저만의 의견은 실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걸 뭐 막고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나가 아니고 이게 이제 뚫렸을 때 댐이 뚫렸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대표 주자가 저는 일론 머스크랑 뭐 리플의 빵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 실제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도지코인 오래 들고 계신 분도 실은 뭐 환호의 순간이 크시던가요? 이것이 내가 괜히 샀다 이게 훨씬 더 기시던가요? 당연히 후회의 순간이 훨씬 더 길어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윳돈으로 투자라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인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생사를 오갈 수 있는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4월 말까지 미국의 상원 마크업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스페이스X의 IPO도 이제 6월 말 7월 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지켜보시면 좋겠다. 저는 도지코인이 뭐 이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사놓고 사지도 않고 실은 팔지도 않았어요. 뭐 이제 가끔 가다 이제 몇 번씩 사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들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